아카데미 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필생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였습니다. 리얼리티의 전제는 뭐냐면 진짜 같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진짜 같으면 즐기는 게 리얼리티입니다. 전체적인 한국 영화의 양극화는 되게 심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양극화가 오히려 예술 영화 혹은 흔히 얘기하는 작가주의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게 훨씬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보통의 비평의 언어들이 향하는 영화들이고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영화들이고 분석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자라고 질문을 건네는 영화들이 안 보여줌으로써 느끼게 하는 영화들 혹은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준 영화들이 있습니다. 로마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자연재난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회적인 사건도 일종의 재난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이건 재난 영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큰 민주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운동들이 하나 있었고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진압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로마는 어떤 영화냐면 이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는 그래비티나 뭐 이런 영화 만든 매우 유명한 상업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필생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였습니다. 꼭 만들고 싶은 축약하면 내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작자들 입장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내가 돈을 왜 내? 가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장이지만 그거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였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시나리오 붙들고 영화 못 만들었습니다. 투자가 안 돼서. 근데 그 순간에 그 즈음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묻지마 투자처가 나타난 거죠. 갑자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넷플릭스는 당장 이름값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되게 예술적인 거 한다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마틴 스콜세지나 알폰소 쿠아론이나 거장이라고 칭송받는 시네마의 아주 작가 감독이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투자합니다. 너 마음대로 만들어. 이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넷플릭스에서 트는 영화 말고 극장에서 트는 영화들 만들었어. 그리고 조건을 내건 게 며칠 동안은 극장에 틀어줘. 뭐 한 달 동안 꼭 극장에 걸어줘. 라고 하고 이 영화를 만든 건 거죠. 자기 자전적 얘기입니다. 자전적 얘기고 어린 시절에 알폰소 쿠아론이 나와요. 근데 영화의 전체 시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면 클레오라고 하는 자기의 입주가정부, 자기가 키워준 유모의 얘기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가정부 클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공의 집이 약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 바람난 여자랑 가족을 버리고 그냥 가버리겠다라고 하는. 집이 약간 해체될 상황. 입주가정부 클레어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장을 잃게 생긴. 그 와중에 브란단 같은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임신시키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졸지의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됐는데 직장도 잃게 생겼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 여성의 삶 혹은 그 여성이 이 가족과 함께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얘기인 거죠. 심지어는 알폰소 쿠아론의 시점으로 그려지지도 않았어요. 나를 키워준 유모의 사건 위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 큰 역사에서 보면 별거 아닌 얘기이기도 해요. 어떤 한 여성이 직장도 잃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가 어떻게 애를 키울까 고민하는 얘기니까 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전체 역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의 삶을 통해서 전체 역사의 알레고리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 비유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아까 지진이라고 하면 착각하기 쉬운 게 지진이 일어난 그곳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여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느리게 오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느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기든 반응을 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니네? 라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똑같은 사건이라도 얼마나 거리가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거리의 최종 그 지점까지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공동체의 그 범주예요. 이 사건 완전 외곽의 바깥에 있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의 삶을 그리면서 이 삶이 어떻게 그 사건과 영향을 받고 있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해 주는 게 영화에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 당사자나 아니면 멕시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저렇게 연결되네 라고 알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영화처럼 보이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원하는 거는 그걸 보고 바깥으로 찾아와 달라는 호소이기도 해요. 클레오의 이 굴곡진 삶을 보고 주변 변두리 멕시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런 전체 구조의 얘기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오프닝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게 스토리 따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미술관이라고 생각할게요. 미술관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해석할 준비를 하고 가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지금 이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는 그냥 바닥이죠. 이 바닥을 약간
부감으로 찍고 비틀어 놨어요. 약간 마름모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바깥에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오래 보여줘요. 이런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오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오래 보여주는 게 어떤 특별한 미학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서사 영화들이 짧게 보여주니까 그 짧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보여주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뭐 하라고? 다 봤는데 그 바닥에 있어 소리가 들려. 근데 뭐?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영화들은 그 시간을 뺐거든요. 일부러 주는 겁니다. 이 전체 메커니즘에서의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면 이거는 또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잘 만든 영화의 오프닝은 그 영화 전체 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 장면에서 요구하는 거는 바깥쪽의 소리입니다. 밖에 계속 소리가 들리고 우리 의식이 바깥쪽으로 향하죠. 밖에 뭔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이게 아까 클레오의 삶 얘기하면 영화가 실제로 보여주고 얘기하는 건 클레오란 여성의 삶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는 클레오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들이나 배경들을 계속 의식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실제로 그걸 의식할 수 있도록 계속 빈자리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외화면 사운드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의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물이 깨얹어지죠.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이거 뭐 어떤 장면이었냐라고 하면 입주가정부 클레오가 바닥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마당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당 청소하고 있다는 행위를 이렇게 찍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기하학적인 조형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화면의 사운드를 주면서 바깥쪽으로 의식하세요 라는 신호를 줬고, 두 번째는 물을 딱 끼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거울처럼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비쳐요? 하늘이 비치죠. 그리고 비행기가 한 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 비행기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물.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일 앞장면에 배치하는 거죠. 이 지금 하늘 비춰주는 화면 자체는 일종의 스크린에 대한 은유예요.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과거도 보여주고 멕시코 역사도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비친 거죠.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영화들을 매우 신뢰하는데 어떤 영화들은 영화에서 보여준 게 진짜라고 믿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다 라고 항변한 영화들이 있어요. 제 기준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영화는 진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어요. 진실의 조각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혹은 감독이 느낀 진실의 일부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실을 전체를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현한 거잖아요. 실제로 홀로코스트 영화가 되게 많은데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걸 얘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변두리를 얘기하는 건 거죠. 근데 어떤 영화들은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주 좀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링컨이라는 영화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링컨 역을 맡았는데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링컨 연기를 해요. 실제 링컨은 육성이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링컨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목소리 저렇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팩트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정도로 약간 진실을 덮어 씌우는 힘이 있는데 어떤 영화들은 그걸 마구 발휘하고 어떤 영화는 그걸 되게 경계합니다. 이 영화의 태도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의 아주 일부를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한 거지 바닥에 비춘 물이지 물에 비친 하늘이지 하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는 청소해야 되니까 계속 쓸고 닦고 하면서 거품들이 생기죠. 이 거품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영화 다 보신 분들은 납득할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 여성이 클레오가 파도를 뚫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의 핵심 이미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건데 파도로 상징되는 인생의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뚫고 결국은 아이들을 만나서 구해와서 포옹하는 장면이 롱테이크로 찍혀 있습니다. 그 파도 이미지가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핵심 이미지예요. 그 파도의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비슷한 유사 이미지를 초반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롱테이크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장면 자체의 팩트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외화면, 사운드. 두 번째는 물에 비친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거품으로 연상되는 파도의 유사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영화라고 하면 그냥 클레오 청소하고 있는 거 2, 3초 보여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걸 보시라는 거고 스토리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한정에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영화들이 재난이 없는 재난 영화이고 빈자리를 상기하게끔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빈자리가 있냐 없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 빈자리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으로 연결하면 생각할 자리인 거고 관객들이 영화 시킨 대로 안 따라가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멀티플렉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멀티플렉스 간 김에 거기 있는 시간 맞춰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특정 영화를 어떤 목적으로 찾아서 이 영화 여기 하는구나 라고 알고 거기까지 일부러 시간과 에너지 들여서 가고 그 영화를 만나고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소회나 감성을 풀어내는 그 작업까지를 다 하는 게 저는 영화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한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돈이 많이 들어갔고 완성도가 있고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영화라고 하는 10억 미만의 영화들 중에도 아주 빼어난 완성도, 빼어난 울림을 주는 영화가 있고 몇백억을 쏟아부어도 몇천억 쏟아부어도 재미없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영화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 투마로우 같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현실보다 현실 같은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의 전제는 뭐냐면 진짜 같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진짜 같으면 즐기는 게 리얼리티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얘기하는 리얼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를 포착하는 거에 가까워요. 어쨌든 재난이라고 하는 혹은 큰 비극 앞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는 그거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진짜처럼 재현하는 게 아니고 그 옆자리에서 뭔가 그 빈자리나 변두리들을 보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가 재난을 소비하는 영화들이 리얼리티에 봉사하는 영화들이라고 하면 재난과 함께하는 영화라든지 재난의 빈자리들 같이 더듬어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은 힘들어요. 내가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가에 즐기는 오락인데 이거에 무슨 여기까지 에너지 들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즐겨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영화라는 걸로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뭐 흔히 얘기하는 예술이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지향점 같은 걸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영화들도 있다. 그런 걸 위해서 준비되고 마련된 영화들도 있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가 좀 많은 에너지가 든다.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한국 영화 양극화는 되게 심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양극화가 오히려 이런 예술 영화 혹은 재난을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종류의 영화들, 흔히 얘기하는 작가주의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게 훨씬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로마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그 메이저 산업 시스템에서는 그런 영화들 다 변두리에 밀려났어요. 근데 이게 한번 다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영화들은 역설적으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극장에서 신작들 다 빠지니까 이를테면 재개봉작이나 예전 영화들 다시 상영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기회 자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를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양연화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건 거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저는 반드시 그냥 명암이 다 있다고 보고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영화들에게는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한 3, 4년 전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찾아보기 쉽게 돼 있다 지금.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기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과 발품 팔아서 그런 영화들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를.